만약에 좋아진다면 나는 운동센터 다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가 말한 것처럼 앉으려면 잘 안 돼. 근데 이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근데 이게 거북목이라는 게 딱 너 몇 센치부터 거북목이야 또는 거북목 중에서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거북목의 정의부터.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해야지. 본인 생각하는 거북목의 정의가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야? 네. 난 이거 되게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면은 평가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북목의 정의? 저는 일단 거북목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거북목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근데 회원님들이 이제 요즘에는 와서 막 얘기할 때 제가야 거북목이고요 뭐 일자월이고요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끝나는 거지 거북목을 사실 어떻게 막 회원님이 거북목이셔가지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언급하진 않아요. 먼저 얘기하기. 근데 이게 기준이 다른데 저는 일단 목에 대해서 언급을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운동을 시키더라도 목 운동을 시키진 않을 거니까. 정의가 뭐냐? 저는 교육할 때도 목을 다루진 않지만 이제 숄더 할 때 거북목을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숄더 할 때. 왜 그러냐면 거북목은 저는 무조건 흉추로 봐요. 흉추로. 그래서 평가하는 법 중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이제 이거 웨이도에서 C7이랑 재는 그 평가법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평가 방법 중에 T1 각도로 보는 게 있어요. T1 각도가 서 있으면 이제 일자목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T1 각도가 만약에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앞으로 빠진다라고 그냥 보는 거니까 그런 평가들을 보면은 소라식 각도에 따른 목의 위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척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보상작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북목은 무조건 저는 그냥 보상작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머리 위치는 우리가 대부분 다 보상작용에 의해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옆에 섰을 때 일자선을 많이 긋잖아요. 플럼 라인이라고 하나? 이 플럼 라인을 그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쁜 척추는 이렇게 S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앞으로 간 만큼 뒤로 와야 된다는 거거든.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서 있지 않는 이상은 척추가 이렇게 간 거는 그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갔으니까 뒤로 와주고 뒤로 갔으니까 앞으로 와주고 그래서 흉추가 들어간 만큼 요추가 다시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에 의해서 만약에 요추가 일자로 갔으면 또는 흉추가 더 많이 갔으면 누군가는 또 더 많이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바로 흉추를 많이 얘기를 하죠. 거북목의 정의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정의가? 저는 사실 저도 거북목을 이제 딱 그분이 저 거북목이 있어요라고 말했을 때는 자가 진단을 전 해주는 편인데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냥 먼저 이렇게 얘기를 많이 꺼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저는 일단은 거북목과 일자목은 다르다라고 생각은 많이 하고 이제 나는 그래. 거북목은 아무래도 하부경추가 앞으로 플렉션 되고 상부경추가 약간 익스텐션 되면서 이제 그 거북목의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거기서 뭐 더 목이 일직선으로 가버리고 완전히 플랫해 버리면 그게 이제 역커브가 돼버리면 그때 뭐 일자목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사실 뭐가 먼저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흉추의 후만 각도가 더 이제 커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체형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거북목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스카폴라나 아니면 그 숄더 자체가 앞으로 전이되면서 그러면서도 올 수 있는 거북목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거북목만 온다고 생각하진 않고 같이 오는 체형 아니면 자세의 변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이게 왜 언급하기가 싫으냐면 목 운동 시켜요 그럼? 그러니까 목 운동을 사실 나는 같이 시키기는 해. 근데 나는 목 운동만 시키진 않아. 나는 같이는 시켜. 근데 나는 여기서 가장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였어. 목 운동을 먼저 시키지 않아. 목 운동을 좀 나중에 시켜. 목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트렉션이라던가 그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시키진 않는다. 프랑크나 아니면 팔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기는 해. 나는 무조건 같이 들어가기는 해.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교육할 때 물어봐요. 너 체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섰어.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저 선생님 체형이 어때요? 거북목으로 보여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거북목으로 보고 있지 않는데 정작 본인은 거북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 좀 봤더니 이 앉은 자세에서의 어떤 포지션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을 빼거나 이러면 약간 말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라칡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고 룸바에서 많이 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말려 있다고 보니까 자기가 옆에서 봤을 때 사진을 찍으면 당연히 그렇지. 거북목처럼 보일 것 같아. 근데 일어났을 때는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대부분 꼿꼿이 서 있는 체형이기 때문에 일자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흉추를 너무 핀 체형이 오히려 많으니까 흉추가 펴지면 당연히 목은 일자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다 이렇진 않더라고. 또 보니까 봐봐요. 흉추를 내가 많이 펴. 요즘에 특히나 심하죠. 옛날에 우리가 이런 언급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다들 흉추를 많이 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 내 시선이 정면에 있을 텐데 이거를 내가 이대로 피면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지. 과학. 그런데 목은 위를 보고 있을 거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리트렉션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흉추를 피면은 일자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반대로 많이 말려 있으면 이건 다 누구나 알잖아요. 다 말려 있으니까 목을 바닥 보고 걸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드는 거지. 그러니까 삼부경추에서 익스텐션이 나오니까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앉은 자세, 그러니까 내가 앉은 자세라고 굳이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약간 레스팅 포지션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근육의 전원을 끄고 있을 때 이 포스처? 이거를 그래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그 자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축구 경기 중간에 이제 걸어 다닐 때 엄청 심한 거북목 포스처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 사람이 남들이 말하는 똑바로 섰을 때도 저런 체형일까? 저 사람 지금 되게 힘들어서 레스팅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에 최대한 힘을 빠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우리도 앉아있을 때 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섰을 때도 이러고 있냐는 거지. 근데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들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꼭 해주고 싶어. 제발 앉아서 좀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제일 나도 지금 궁금한 거는 레스팅 포지션, 그러니까 바른 자세 유지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 요즘에. 예를 들어서 한님쌤 섰어. 가슴 펴고 똑바로 서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폈어. 딱 우리가 말하는 바른 자세가 딱 됐어. 그럼 이렇게 가만히 내가 10시간 동안 서 있으면 이 사람은 바른 자세를 갖는 걸까? 우리는 운동센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한 가지 체형을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서 생긴 근육의 타이트함과 또는 약함을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요즘에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가슴 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회원님 출근해갖고 똑바로 앉았어요. 이렇게 일을 시켰어. 그럼 이 사람이 이걸로 만약에 좋아진다면 나는 운동센터 다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건 있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이렇게 딱 똑바른 자세를 해야지 했는데 할 수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도를 갖고 내가 바른 자세 한 5분만 해봐야지 했는데 그거를 못 찾거나 못해. 근데 그 이유가 인지가 안 돼서일 수도 있지만 인지가 되고 머리로는 아는데 나는 이게 내 익스텐션 끝인 거예요. 예를 들면 흉추에서의 내 럼바도 이게 끝이야. 그래서 못하는 일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운동.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올 수 있어. 바르게.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은 괜찮은 건가? 근데 나는 그거를 근데 그게 그 시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못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자신이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근육에서 활성화해서 액티베이션해서 그래도 10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은 해.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런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바르게 앉아라라고 얘기해서 바르게 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스태틱이라고 해야 되나? 가만히 이렇게 왜냐면 이러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러고 있으면 힘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주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까? 왜 그러냐면 많은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롤업이 안 돼요. 롤업이 안 돼.
왜 그러냐고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서 있을 때 꼿꼿이 서 있어. 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레스팅 할 줄 모른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앉아있을 때 등받이, 그러면 의자에 등받이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의자라는 거에 등받이가 있냐는 거야. 등을 대라고 등받이가 있는 거야. 레스팅하라고 있는 건데 내가 여기서 지금도 내가 만약에 등받이를 받지 않고 전방경사, 그래 우리가 말하는 바른 자세라고 얘기하는 골반을 당겨갖고 섰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근육들이 텐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백에서 만약에 텐션이 생기면 이 사람은 앞으로 굴곡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 이렇게 해갖고 좋아진다면, 만약에 좋아졌어, 바르게 앉았더니 좋아졌어요 선생님 저 이제 운동센터 안 가요가 돼야 된다는 거 내 말은. 근데 우리 근육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 그래서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꼿꼿이 앉아있길 원해. 익스텐션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익스텐션 운동과 플렉션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앞뒤에 갖고 있는 근육들의 근 밸런스와 근 길이를 만들어주는 동작들을 아이소토닉, 이센트릭, 컨센트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것처럼 거북목이네, 턱 당기고 가슴 피고 딱 보여줬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맞아요? 회원님 그렇게 다니시면 좋아요? 이렇게 다녀. 정말 이 사람이 좋아진 걸까? 난 이게 깁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육의 기능은 완전 나는 바닥난다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이 맞잖아, 우리가 말하는 바른 자세야. 근데 바른 자세 계속 다녔어. 그리고 한 달 동안 다녔어. 유지도 잘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유지했어 한 달 동안. 그 이 사람이 굴곡도 하고 익스텐션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이 얘기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생활을 계속 하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문제가 되겠지. 바른 자세를 하라고 하잖아. 근데 똑바로 앉으세요. 근데 그런 거를 처음부터 그분이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줘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건 그거야. 중력이 있을 때 내가 중력에 대항해서 어느 정도 그 이상적인 정렬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수준이 정해놓은 이유는 이상적인 정렬 안에서 내가 어느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적인 정렬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만한 근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 그래서 단일적으로 이 자세를 하세요 해서 네가 말한 것처럼 다른 기능들을 못하게 제한시켜 버리는 건 문제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시키진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지. 바르게 앉으세요. 바른 체형을 알려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나는 포인트인 거야. 그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것도 도움이 된다?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확신하는 이 과정에 대해 확신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내가 그 말 하지 않으면 24시간 내내 이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저는 일단은 1번, 나는 무조건 레스팅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앉아있을 때 무조건 너 편한 대로 앉아있어. 제발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마. 왜냐면은 허리 아픈 대부분의 강사들은 바닥에서 교육할 때 그쵸. 과하게 전방경사를 만드는 힘 때문에 통증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왜? 이렇게 앉아있으면 허리는 안 아픈데 본인의 마음이 아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강사인데 나쁜 자세로 앉아있어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자꾸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30분을 앉아있으니 이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 저는 일단은 1번은 무조건 레스팅 해라. 근데 2번이 좀 아까 내가 말한 그게 여기서 나오는데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마라. 맞아, 이거 맞지.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가 원하는 자세 만들어라가 아니라 거꾸로 편하게 있어도 돼. 다리 꼬고 있으면 뭐 문제 되나요? 우리는 문제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사실 그 정도. 그러면 밥 오른손으로 먹지 말고 한 입씩 먹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른쪽 한번 쳐다보지 왼쪽 쳐다봐야 된다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진 않았으니까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마라가. 우리 예전에 우리 학교에 지금 50분이잖아요. 맞아요. 50분 있었으면 10분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게 최근에는 좀 추세가 좀 달라져요. 한국은 아직 변화가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30분 있으면 저는 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꿔줘야 된다 자세를. 가장 나이스한 거는 자세를 바꾸는 것보다 30분 뒤에 무조건 일어나라. 움직여라.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롱게이션 올려주고,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움직임 숙여주고 젖혀주고, 척추 움직임 다 가져가고 햄스트링도 한번 당겼다가 또 렉터스도 한번 당겼다가 이런 거를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하죠. 적어도 화장실을 갔다 와라지.
근데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1시간에 한 번은 무조건 움직여주세요를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바르게 앉아라라고 얘기는 잘 안 해요 사실. 그래서 거북목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 왜냐면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을 거의 우리가 같이 묶잖아요. 흉추 험한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라운드 숄더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트랙션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리트랙션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회원님들은 아 라운드 숄더가 내가 있으니까 날개뼈가 모아지면은 얘가 모아지면은 괜찮아지겠구나 싶으니까 자꾸 집에 가서 이걸 해. 이 계속해. 그리고 이러고 만약에 그래 내가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날개뼈를 모아서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포지션을 갖고 오면 몸이 좋아질까? 그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던 사람인데 그럼 내가 이러고 그냥 이러고 한 달 사는 거야. 딱 우리가 말하는 그 딱 거리에 맞췄어. 근데 이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보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상적인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하는 거리를 맞춰서 그럼 가만히 냅두면 되냐는 거지 내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는 이 사람이 원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순간에 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롤업을 하고 싶을 때 구부릴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되고, 내가 신전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되고, 바른 자세를 원할 때, 레스팅을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내가 운동을 시켜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 포인트인 거지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바른 자세를 그러니까 날개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내 말은 이 동작이 리트랙션의 각인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참 요즘에 나 재활애라고 시작하는 애들이 넥페인이 엄청 많아요. 나 요즘에 체형 좀 잡으려고. 왜? 이게 너무 과하게 많이 만들어버리는 거 그냥. 그래서 나는 사실 필라테스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시퀀스에 모든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 웨이트 트레이닝식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쿼드를 만들고 싶으면 니 익스텐션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거지. 방향이 하나였어. 그치. 근데 필라테스는 플렉션 익스텐션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둘 다. 한 운동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롬보이드 개념에서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을 왔다 갔다 해주는 개념이 필라테스의 개념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필라테스를 배워놓고 갑자기 재활적인 걸 어디서 배워서 오히려 컨센트릭도 아니야. 이거 쪼이는 거는 좀 난 뭐라고,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랑 다 똑같죠. 가만히 있는 거, 기립근이 쪼이고 있는 가만히 있는 거, 힙 쪼이고 있는 거. 힙을 쪼아야 된다고 자꾸 힙 액티베이션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힙도 마찬가지죠. 힙딥이 생기는 이유가 자꾸 힙을 쪼아서인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북목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 개념이야? 그럼 플렉션 익스텐션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거네. 바른 자세를 만들어서 가이드 받아 그 오래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레팅하면서 좀 근육의 긴장을 놔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근육의 기능을 만드는 게 난 더 그리고 기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 근데 나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진짜 공감하는 게 30분마다 움직이고 뭐 솔직히 뭐 말하면 20분마다 움직이면 더 좋겠지. 그러면 더 좋겠지만 안 되는 거니까 50분에 1시간마다 움직여서 그 사람의 자세를 바꿔라라는 거는 정말 나도 얘기 많이 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바른 자세를 알고 한 번쯤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전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네가 말한 것처럼 뭐 일렉스파인을 뭐 써서 아니면 힘만 써서 그게 아니라 진짜 난 다동원해서 나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목이어도 아니면 어깨여도 등이어도 저는 항상 땅에서 힘이 온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발에서 힘이. 진짜. 그래서 나는 앉았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사실 목이 거북목이어도 발부터 디드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자 높이를 맞추고 발을 딛고 발판을 쓰고 뭐 데스크나 팔의 위치를 맞추고 그래서 아까는 베개 얘기를 했지만 의자에도 관심이 엄청 많고 의자 높이 그리고 너도 전에 의자 등받이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태준이는 예전부터 계속 그 의자 등받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왜 안 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었으면 등받이를 안 만들었을 건데 이게 만약에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만들었을 건데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만든 의자 중에 의자 등받이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의자 등받이 각도 별로 없어. 약간 제품들이 다 솔직히 좋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 나는 경험상으로는 그런 등받이가 되게 비싼 의자 이런 거 해봐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목이 불편한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맞죠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 의자를 쓰거든요. 이거 봤어요. 이거 쓴 지 8년?
넘었어요. 이거 구글 이미지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전 진짜 완전 모두에게 추천. 근데 아무도 안 사. 근데 저 진짜 쓰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네. 저는 사실 등을 붙이고 무조건 목을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마우스를 쓸 때 이렇게 되잖아. 사람들이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가서 문제인 거잖아 지금. 근데 그래 이게 나는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 뒤에 등받이랑 목에 쿠션이 나한테 맞는 게 다 액세서리가 있어야 된다고 나 생각을 해. 우리나라 의자들은 네가 말한 것처럼 앉으려면 잘 안 돼. 아니, 느낌 드는데 나는 약간 아니지. 궁금하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의자 말고 같이? 뭔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서포트된 의자들 있잖아. 아니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등을 이렇게 대잖아요. 얘는 좀 앞에 있겠지. 등이 됐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왜 우리 벽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거북목 있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 그럼 네가 말한 것처럼 레스팅이 안 돼. 그렇지. 아 그치. 생각보다. 근데 어. 근데 어. 이게 되게 해보면 아는데 이 자세를 딱 만들잖아. 등을 딱 붙이잖아. 배가 진짜 힘들어. 그래. 그래서 나는 이걸 말하고 싶었어. 거북목을 잡으려면 복근부터 잡아야 돼. 그건 맞지. 왜냐면은 우리가 어쨌든간에 전방에서 다 같이 보는 건 맞으니까. 응. 그러면은 거북목인 사람한테 복근 운동을 시켜? 나는 무조건 해. 아니, 그러니까 복근 운동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매트릭으로는 초반에 많이 시키긴 하는데 아니 복근 운동 얘기하면 또 한다 것도 없고. 저는 필라테스 시키니까 뭐 필라테스 알아서 당연히 해주세요. 들어가니까. 필라테스로도 가고 나 무조건 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일반인 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자신이 편한 자세를 하다가 오히려 그 자세를 바꿀 때 아픈 사람 난 많이 본 거 같아. 맞아.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레스팅한 자세가 그분들한테 오래 있으면 나 오래 있으면 문제니까 바꾸라고 많이 하지만 맞아. 그게 진짜 심각한 사람들은 짧아도 오히려 이 자세를 하다가 펴려고 하거나 뭘 할 때 더 아파지니까 그럴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켜야 된다고 나 생각하고 백엑스텐션 운동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맨날 굽어 있어. 근데 이게 늘어나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백엑스텐션 운동을 우리가 시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숙이고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 사실 그 자세에 대한 언급을 크게 하진 않아. 나는 그냥 오히려 운동을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이 자세가 레스팅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레스팅 할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려고 그러면서 하는 저절로 좋아지게 만드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그래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 무조건.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아까는 좀 오해를 했어. 뭔가 약간 그런 자세에 대한 가이드가 운동이 필요하고 기능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결국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다른 자세를 잡으세요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치. 잡고 그치. 집에 가서 잡고 계세요 막 이런 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 그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초반엔 독이 된다. 근데 나도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30분 뒤에 허리 잡고 엎드린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엎드려서 하면 돼. 아니 저도 교육할 때 나는 막 누워서 시키고 한 명 누워 있고 한 명 서 있고 막 그러긴 해. 나 신경 안 써. 그치. 나도 우리도 교육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막 들어가면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도. 맞아. 오래 있으면 힘들어. 서서 있어도 힘든데 뭐. 서서 있어도 힘들잖아. 서서 오래 있으면 이제 짝다리 짚는 거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꾸. 맞아. 바로 바뀌지.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오래 누워 있으면 아프잖아.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가 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누워 있는 게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을 예를 들면 족저근막염의 가장 큰 이제 증상 하나가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인데 이거 그냥 한 자세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발가락 안 쓰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8시간 자고 일어나서 되려고 하니까 이제 아픈 건데 그럼 우리도 몸 8시간 동안 아무리 레스팅이라고 해도 한 자세로 오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돼. 맞아. 레스팅 해라지만 누워 있으면 레스팅인데 레스팅을 오래 있으면 이제 그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맞아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거북목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거북목. 근데 아까 그 일자목이랑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는 일자목이랑 거북목이랑 좀 요즘에 옛날에는 거의 똑같게 많이 불렸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다르게 인지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계속 이런 거 좀 중간중간 찾아보거든.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그럴 때 똑같이 말하는 의사분들이 아직도 있던데. 그런 분들이.
뭔가 그러면은 목이 잘못되면 음. 일자목이나 거북목 중에 하나로 그냥 음. 통용해서 쓰는 느낌이 맞아요. 같기는 약간 똑같이 이상적 쓰는- 정렬에서 벗어. 예전에는 근데 진짜 똑같이 봤어. 예전에는 왜 그러냐면 나는 예전에는 지금이랑 일자목이 좀 달라. 예전에 그 거북목 엑스레이 같은 거를 보면은 앞으로 빠지긴 하는데 일자로 빠져요. 어. 이렇게 빠져서 나는 그때 당시에는 이걸 일자목이라고 부르는 건가 싶었어 사실. 지금 10년 만에 이런 체험들이 이렇게 많아질지 몰랐지. 그렇죠. 10년 전에는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었는데 아니야. 지금처럼 막 너무 오히려 흉추 커브가 없어요가 지금 이게 오히려 이슈지. 그러니까 일정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없었지. 근데 이게 사실 엑스레이를 나는 별로 믿지 않는 이유가 엑스레이 찍어 보셨어요? 뭐? 엑스레이 찍어 봤어요? 최근에 없어. 아니 거북목이야. 내가 갔어. 나 거북목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북목 앉아 있을 때는 당연히 거북목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섰는데도 거북목인 거야. 섰는데도 이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하잖아요. 뭐 평가를 해보겠지만 저는 보통 벽을 많이 이용해요. 벽에다가 섰을 때 우리가 말하는 3포인트가 붙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러고 가면 엑스레이 찍을 때 뭐라고 해? 앞에 보세요. 이렇게 찍어.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찍는다고.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일자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아까 이게 실제 일자목일 수도 있고 거북목일 수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은 앉아있을 때 항상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는 당연히 거북목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엑스레이 찍을 때 가갖고 이러고 찍진 않으니까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 그게 달라져. 그럼 뭘 믿어야 되냐는 거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정적평가, 동적평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지. 그치. 엑스레이가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일단은 처음 시작은 되게 이름에서 되게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북목이든 일자목이든 저한테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솔직히 저는 아예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필라테스의 관점이어야 된다고 난 얘기를 하는 거야. 오히려. 어쩌나 필라테스 관점에서는 근데 이게 맞아. 이 사람의 체형이 문제가 없고 그냥 체형이 문제가 아니고 플렉션이랑 익스텐션을 다 만들어주면 좋아질 거 아니야. 그냥 결과적으로 아까 내가 말한 체형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 계속 움직여주면 이 사람이 알아서 자기의 뉴트럴, 자기의 중립이 찾아서 간다라는 거지. 이걸 알기까지가 나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 필라테스로 계속 그 방향별로 진짜 막 되게 뭐라고 할까 그런 수축의 원리들을 막 다 사용해서 막 움직임을 가져갔더니 좋아진다라는 거를 알기까지가 병원에서 나와서 필라테스 센터 와서 난 이거 알기가 오래 걸렸어. 아니야? 너는 엄청 오래 걸렸지. 왜냐면 처음에 네. 필라테스 막 그거 나도 이제 막 같이 접하고 많이 재밌게 많이 했었는데 응. 이거를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갖고 돼. 있는 컨센트릭, 이센트릭 뭐야 유자소에서는 어. 이센트릭 컨트랙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컨센트릭을 했다 이센트릭을 했다가 막 컨센트릭을 했는데 또 반대 컨센트릭을 그래. 해버려. 막 이상해.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처음에. 처음에 제가 어깨가 아팠거든요. 어깨가 아파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필라테스 1대1 수업을 들어갔는데 진짜 어깨가 아프면은 어깨가 아팠을 때 해야 되는 운동이나 아니면 웜업이 계산식이 있는데 그 계산과 다른 필라테스 리포머 뭐 배럴 동작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게 도움이 되나? 라고 하는 움직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것들은 알겠어. 근데 내가 될까 싶은데 약간 별다른 테스트 없이 그냥 안 아프다고 하면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고 났는데 한 2번 했는데 어깨가 안 아픈 거야. 난 그때 좀 느낀 것 같아.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방향별로 진짜 분절 막 다 쓰고 뭐 관절 다 쓰고 운동을 시켜도 이 사람의 통증 없이 이 움직임들이 가능하면 그럼 그 갖고 있던 페인이 컨트롤 되는 거다라는 거를 그때 느끼고 좀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뭐 아우를 만들어야 되고 밴드 운동해야 되고 생각이 약간 그쪽으로밖에 안 가니까 슬링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트레이닝론과는 사실 맞지 않으니까 어. 그거를 깨트리는 것까지가 어. 엄청 오래 걸렸지. 그래서 필라테스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처음에는 뭔가 깨 부셔야 됐어요 이런 것들을 진짜 했던 프로그램들을. 근데 맞았어 필라테스가. 아니 아직도 잘 모르겠지.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아직도 재활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난 다 써. 그래서 나도 다 쓰긴 쓰는데도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를 먼저 좀 쓰고 맞아. 그래서 무기가 좀 안 먹히거나 할 때는 이제 여러 방면을 그치. 나도 계속 무기를 거의 매주 바꿔요. 회원을 만나면 계속 진짜 적용이 안 되면 빨리빨리 바꿔주고 또는 고민을 많이 해. 이거 지금 내 맞아. 무기를 적정하게 쓰고 있나? 그럼 한 주 더 밀고 나가고 또 고민해. 한 주 더 가야 되나? 안 되면 바꿔야 되나? 느렸나? 빨랐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필라테스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치. 옛날에는 없던 개념이긴 맞아, 하지. 맞아. 어. 그래서 필라테스만 갖고 하는 게 아직은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직 어려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진짜 태생은 아니지만 시작 스타트. 나 태생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태생의 비밀에 있어.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절대 먼저 버릴 수가 없어. 요가로 시작하는 사람은 요가를 버릴 수가 없어. 나는 이 스타트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 나는 웨이트 트레이너들하고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재활을 더 잘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때 물론 당연히 내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하지만 쉽지 않은 관점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 솔직히. 저는 필라테스 동작으로만 사실 거의 수업을 하거든요. 뭘 배워도 저는 그 필라테스 동작 안에서 그걸 찾아내요.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짱이다가 아니라 내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필라테스잖아요. 내가 웨이트 트레이너가 아니잖아요. 다른 뭐 캐틀벨 트레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캐틀벨을 배운다고 쳐도 그거를 내 필라테스 동작 안에서 찾아서 아 이게 신경학적으로 이랬구나, 근막적으로 이랬구나 이걸 찾는 재미가 전 되게 크고 약간 그 재능이 있다고 느껴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제 재능이 있다고 느껴요. 이걸 필라테스 동작에서 찾아내는. 태생의 비밀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는 필라테스를 배우면 재활에 입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잘하는 거를 갖고 올 수밖에 없어. 잘하는 거 있는데 왜 그걸 버리겠냐고. 나는 그거는 딱 명확하고 이거 깨트리는 게 되게 어려운데 있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운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롤업을 했어. 못 하잖아. 당연히 못 할 거 아니야. 어렵잖아요. 근데 롤업 내일도 했어. 모레도 했어. 롤업 3만 개 했어. 잘해지지 않겠냐는 거야. 아니 롤업이 잘해지면 우리가 말하는 롤업에서 쓰여야 되는 복근이라던가 이런 애는 이미 3만 개 쓰는 동안 완성이 됐을 거야. 그치.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이상한 레스팅 포지션에 있어도 문제없이 다 되고 우리가 말하는 바른 체형 자세 잡아보세요라고 했을 때도 잡지 않겠냐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는 자꾸 체형적인 언급이 과연 우리 운동 강사들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될까? 어떻게 다녀요? 이러면 편하게 다녀. 왜? 와서 운동할 거잖아. 근데 운동 안 하면 안 돼.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나는 근데 여기서 공감 가는 거는 확실히 뭐 운동을 해야 되고 동작을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혹시 공감이 가는데 그게 아까 이제 강사도 그렇게 알아야 되지만 나는 결국 그 받는 그 수업 받는 회원도 그 아까랑 좀 같은 맥락인데 그 자세나 운동 동작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뭐 중간부터는 그 사람도 알아야 된다고 난 생각해.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동작이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정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알아듣고 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그래도 어느 순간 내가 바른 자세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이 동작을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네가 말한 것처럼 운동해가면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더 빨리 잡아가지 않겠냐. 그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계속 그 바른 동작을 알려면 바른 동작을 보여줘야 되잖아. 동작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중간중 어느 정도 됐을 때 딱 하나씩만 꼬집어 주는 거지. 막 3개, 5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운동에 대해서 지치는 맥락이 푸더크를 1시간 하는 거, 롤업을 1시간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그 물고 뜯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좀 어느 순간 놔주고 운동하는 게 처음엔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쓸 수 있는 근력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잡아줄 필요성이 있고 잡아줄 거잖아. 어차피 그때부터는. 근데 그게 이제 그래도 이제 있으면서 결국 중간에는 뭐가 맞는지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지금은 놓아줄 타이밍, 오늘은 이걸 더해줄 타이밍, 오늘은 좀 쪼일 타이밍 그걸 잘 찾는 게 사실상 맞아요. 어떻게 보면 유능하거나 잘 나가는 강사와 아닌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동작을 보여주시나요? 저는 진짜 잘 안 보여줘요. 동작 보여주세요? 난 2개는 보여줘. 내가 2개까지 잘거든. 아 2개까지 잘하니까? 2개까지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웃기다. 솔직히 3개까지 잘해. 너무 웃기다. 4개째부터는 똑같아. 솔직히. 선생님 보여줘요? 전 잘 안 보여줘요. 이유는? 저는 이유가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이유가 너무 길어요 사실 설명하면. 아 그래요? 근데 잘 안 보여주고 저는 거울도 잘 안 보게 해요 그냥. 거울도 잘 안 보게 해. 그러니까 거울의 사용이랑 그 동작을 보여주는 거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거울 많이 보게 하나요? 회원님들? 나는 처음에는 많이 안 보게.
처음 나중에 보게 하고 나중에 보게 해.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처음에는 그분이 그 거울을 보면은 동작 진도가 안 나갈 때가 꽤 많아. 회원님들이 정말 많이 다른 데 운동하고 오잖아. 스마트하잖아요 되게. 그럼 거울 보면서 자기가 자기 동작을 판단을 해. 내가 말하기 전에. 맞아. 나는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잖아. 그러면 그냥 1시간 동안 동작 2개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만족해. 근데 이게 그럼 되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만족해 하면 난 그렇게 해줘. 다 잡아줘 진짜. 음. 다 잡을 자신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운동 동작의 진도가 안 나갈 거면 처음에는 뭐 정말 이제 뭐 한두 번은 볼 수 있겠지만 아니면 최대한 안 보고 동작하다가 이제 정말 제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들을 때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될 때는 다시 보여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시간 감각을 뭐 향상시킨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마인드셋을 하고 뭐 뇌로 뭐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동작에 대한 진도가 좀 나가려면 그런 걸 하는 분들도 있고 좀 원하면 니즈가 그걸 보고 하는 거면은 보고 할 때도 있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다 생각을 하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럼 강사랑 우리 마찬가지로 트레이너들도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이것 때문에 사실 꺼낸 거고 해야 된다 운동 해야 된다 얘기하면 세 개까지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거는 좀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 그래서 하려고 하지 나도. 두 번째 거울은 나는 좀 그래. 이거 강사들이 보려고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들이 그치. 정면에서 내가 회원 사이드 안 보이니까 보려고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거울은 선생님용이 아니라 회원용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거울을 보고 훨씬 잘해.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한 것 같아. 그래서 훨씬 잘해요. 그럼 나는 보여줄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고 하는 사이드 만약에 이 기구가 이렇게 돼 있어서 거울을 보고 하는 사이드가 있고 이제 뒤돌아서 반대쪽 할 때 반대 사이드가 있잖아요. 둘 중에 거울이 나은 적이 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를 초반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거울을 꼭 보라고 할 때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뭔지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나 지금 중립이야, 중립 맞추고 싶어를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닐 때가 있잖아요. 컨닝하세요. 그럼 그때는 자기가 맞추고 지금 보신 거랑 선생님 생각하는 거랑 일치시키세요. 그럼 그 한 번으로는 되게 효과가 크다는 걸 알아서 저 그때는 쓰는데 이 사람이 컨닝해서 한번 자기 시각과 자기 생각하는 걸 맞출 수 있게. 근데 그 외에는 저는 움직임 과정 중에서는 안 쓰네요. 어쨌든 간에 맞아요. 확인하는 것도 예를 들어 끝동작이나던가 이런 데 확인하고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그 시간에는 사실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하거나 동작을 뭐 평범하게 무브먼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자기를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앉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야. 앉는 데에서 뭔가 정말 그 기능이 좀 탁월해야 되고 중간에 계속 움직여야 되긴 하겠지만 서는 시간이 많으면 서는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이런 움직임들이 잘 나오거나 기능이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자신을 맨날 보고 살거나 그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치.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걸 안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테스트 할 때도 거울을 안 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동작을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자신이 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거울을 보고 하다 보면은 운동 안 해봤던 사람이나 좀 불편한 분들은 자신감이 엄청 떨어져.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못했나? 내가 이렇게 아픈가? 그러면서 약간 트라우마 빠진 사람 더 트라우마 빠질 때가 많아. 나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릴 때가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하면 아니면 그걸 하고 더 잘하면 아니면 뭐 중간에 약간 다시 보고 나서 자신의 동작을 바로 잡는 용도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되게 공감했던 게 나도 항상 거울은 그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약간 관찰용이라는 생각을 했거든. 내가 못 보는 면을 볼 수 있는 용도인데 근데 요즘은 회원님들이 오히려 막 더 보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쉬울 때가 많아. 그게 안 보고 해도 될 텐데 그리고 오히려 안 보고 해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안 보고 계속 운동 강도나 아니면은 방향을 넓혀가면서 결국 자신이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의 진로를 가시면 좋겠는데 왜 여기에 의존하거나 아니 이걸 보고서는 계속 자신의 그런 강도를 떨어뜨리려고 할까라는 안타까움. 아니 거울을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이 거울을 안 보고 잘할 수 있냐가 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래서 굳이 거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크로스핏 박스에는 거울이 일단 없어. 하나도 없어 거울이.
왜? 깨질 수가 있거든. 어. 깨질 수가 있기 그치, 때문에 그치, 없는 그치. 거예요. 몰랐어. 근데 거기서 스쿼트 하는 사람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 이러고 이제 거울 보고 우리가 보통 스쿼트 항상 헬스장 가면은 렉이 다 거울 앞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갑자기 이런 거 앉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삐뚤게 앉았어. 그럼 거울을 보면서 안 삐뚤게 앉으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그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지금 되게 불균형이 엄청 많이 꽂혀 있잖아 지금. 옛날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스쿼트 할 때 자꾸 막 어디 돌아간대. 그러면 이 사람이 거울 보고 이렇게 맞춰서 했어.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뭐 될 수도 있겠지,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맞춰서 많이 하다 보면 거울 없을 때도 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모르겠다는 거지. 그럴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으니까 나도 얘기한 건데.